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기쁩니다. 오늘은 호두에 대해서, 호두가 과연 무슨 식품이며 우리 건강에 어떤 부분에 어떻게 좋은지, 우리 동양 사람은요, 그리고 우리 동양 사람은 사실 육식을 좀 한다고 해도 채식을 위주로 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왔죠. 어린 시절에 1년에 한 번씩 설이 될 때는 우리가 호두를 먹어보고, 참 호두는 보기가 너무 좋아서 깨트려서 먹기가 아까울 정도로 그렇게 아나먼트처럼 그렇게 아주 좋아했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안에서 노인네들이 호두를 늘 아침마다 잡수시는 것을 보아와서 좋은 음식으로만 알고 있지, 그것이 이렇게 좋은지는 저도 이번에 천연계에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감춰두신 건 아니죠. 우리 손과 발이 닿는 곳에 두신 것을 이것저것 무엇을 좀 더 이야기할까 하다가 호두를 생각나서 호두에 대해서 전부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공부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우리 손이 닿는 곳에, 또 내가 늘상 먹는 음식 중에 하나, 이 호두가 이렇게 좋다는 것을 내가 모두에게 말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다 호두를 그날부터 먹기 시작할 수 있게끔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열심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첫째로 호두 하면은요, 호두는 우리 몸의 생명의 장기가 5개가 있습니다. 그 5개 중에 심장, 뇌, 간, 폐, 그 다음에 신장, 콩팥이죠. 이렇게 5가지가 생명의 장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2 생명의 장기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호두인 거 있죠. 우선 첫째로 심장에 대해서, 심장을 위한 식품 하면 호두가 1차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미국 사람들은요, 이 호두가 이렇게 좋은 줄을 정말 몰랐다 하고는 리서치 연구를 하고 과학자들이 엄청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심장에는 어떻게 좋으냐? 우선 호두는요, 지방이 대단히 많습니다. 60% 이상이 지방입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지방, 필수 지방산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칼로리는요, 100g당 얼만큼 한 칼로리를 내느냐 하면은요, 엄청 많은 칼로리를 냅니다. 600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방이 많고 칼로리가 높은 이 음식이 미국 사람들은 기름으로 인하여 만성 퇴행성 질환이 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름 하면은 아주 멀찌감치 도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고기 없이는 밥을 못 먹죠. 그런데 이 호두에 있는 이 기름은요, 필수 지방산, 불포화 지방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심장 세포는 근육이죠. 우리 운동하는 근육하고는 종류가 다른 근육입니다. 스무스 머슬이라고 해서 종류가 다릅니다. 그러나 근육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을 쉬지도 않고 태어나면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심장이 생기면서 시작해가지고는 계속 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쉬는가요? 심장이 수축을 하고 이완할 때 잠깐 쉬어서 힘을 구축합니다. 그런데 이 심장 자체의 세포에 영양, 에너지를 방출하는 원료, 이 연료는 바로 다름 아닌 지방산이 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두는 아주 심장에게 활력을 주는
에너지 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들어서 기억나시죠? 뇌세포는 무엇이 에너지 원이라고 전에 말씀드렸나요? 당이죠. 단당. 그것도 글루코스. 예. 당분. 네. 이 단당이 뇌세포에 힘을 내는 에너지 연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장은 그와는 달리 지방산이 연료입니다. 그러니까 잡수시면 심장에게 활력을 주고 또 이 지방은 필수 지방산이기 때문에 나쁜 지방을 다 처리해주는, 치료해주는 그런 작용이 있는데 이것이 첫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비타민 B1 누구든 어떠한 연료든지 세포 안에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산소하고 그것이 타가지고 에너지를 방출해내려면은 반드시 비타민 B1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B1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심장에서 이 지방산이 완전 연소를 가져올 수 있고 또 심장은 직접 폐에서부터 피가 직접 들어가서 그것이 심장을 돌기 때문에 산소가 많은 혈액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 연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찌꺼기가 아주 적게 나오는 좋은 연료를 사용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죠. 그래서 비타민 1이 대단히 많아서 심부전증, 그 다음에 심장에 분포되어 있는 신경의 모든 퇴화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방지해주고 심장 근육, 그 다음에 또 다른 근육, 우리 운동 근육 이런 것들이 아주 힘을 구축해서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게끔 비타민 B1이 충분히 공급되고 세 번째로는요. 혈액 중에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맥 경화증을 예방 치료하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드는 그런 세 가지 작용으로 인하여 심장에게 심히 좋은 그런 결과를 줍니다. 그러니까는 학자들이 연구한 보고에 의하면은요, 심장 마비가 이 호두를 먹음으로써 어떻게 예방되는가를 연구했는데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호두를 먹거나 말거나 하는 사람은 뭐 별로 그렇게 효과를 누리지 못하지만 일주일에 5번 이상을 원 안스 하면 호두가 한 7개 정도 됩니다. 그거를 아침 식사 때 더 많이 먹고 오후 식사 때는 조금 먹음으로써 이 심장 근육에 활력을 줌으로써 그리고 나쁜 기름을 다 처리해주고 동맥 경화증을 예방하고 심장을 영양하는 관상동맥의 경화증을 막히는 것을 다 풀어주고 혈관의 신축성을 아주 좋게 해서 혈액순환이 원활함으로 인하여 심장 마비의 리스크가 얼만큼 줄어드는지 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은요,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면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거군요. 단지 4시간 지나면은 벌써 심장 근육의 움직임이 요즘은 뭐 검사하는 것이 아주 많으니까 그렇게 환자에게 먹이면서 검사하면서 이렇게 해봤을 적에 4시간이면 벌써 심장 근육에 다시 힘을 구축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장기에 뇌에는 그럼 어떻게 좋은가? 생김새가 호두는 누구하고 비슷합니까? 우리의 뇌하고 그렇게
쌍둥이처럼 닮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기에 있는 광물질 중에 인이 많이 있는데 이 인은 뇌세포, 신경세포의 기능에 없어서는 안 되는 광물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아주 필수 지방산, 여기에서도 이 필수 지방산이 이 신경세포의 신진대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로서 신경이 막에 이 전기줄처럼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 막을 만드는 원료이고 거기에는 물론 레시딘이라는 그런 지방도 이거는 물의 용해가 되는 그런 지방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일을 해서 우리의 뇌세포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고 정상적으로 만들어 주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뇌세포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뇌가 자기의 기능을 잘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병들의 어떤 신경성 질환들에게 유익한가? 우선 학생이나 정신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호두를 장복하는 것은 지력을 좋게 하고 이 신경쇠약을 예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질병으로 나타나서 불안과 초조 그리고 우울증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감당 못해서 애쓸 때에 그 다음에 신경쇠약 이런 것들이 이미 온 여러 가지 참 표현할 수 없는 신경성 질환이 있는 분에게는 이것을 식품으로 매일 얼마큼을 공급하느냐면 매일같이 원 언스면은 호두 7개입니다. 7개를 반 개씩 잘랐다 그러면 14쪽이죠. 그러면 아침에 조금 3분의 2 정도 먹고 오후에는 3분의 1 정도를 먹어서 매일같이 그렇게 먹을 때에 단지 2, 3개월이면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리서치해서 보고를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력, 건망증이 있다고 고생하시고 나는 왜 이렇게 아직 나이도 젊어서 치매가 올 나이는 아닌데 이렇게 건망증이 심한가 그리고 마음이 조금 좌절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건망증에 대단히 좋아서 우리의 기억력을 아주 좋게 임프루브 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억력 중에서도 또 우리의 정신 기능에 있어서 인식, 시각, 영어로는 카그니티브 프로세스라고 해서 그 상황에 대한 지각, 그 다음에 인식을 하는 거, 인지, 뭐 이런 그 모든 것을 알아서 정신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이런 모든 것을 아주 좋게 만들기 때문에 또 알츠하이머를 예방할 수 있고 동맥경화증, 뇌에 오는 동맥경화증도 치료해 주기 때문에 디멘치아, 노인이 되면은 망령이 난다고 하는 그런 기억력 상실되는 그런 데에도 대단히 좋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생각해 보실 것은요. 신진대사 증후군이라고 해서 중성지방이 높은 곳, 왜냐하면 피검사에서 중성지방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중성지방이 높습니다. 이거는 벌써 이 신진대사 증후군 어떤 퇴행성 질환의 첫 단계에 들어서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중성지방이 높은 곳, 그 다음에 나쁜 콜레스테롤은 LDL이 높은 것, 좋은 콜레스테롤은 HDL은 낮은 것, 그 다음에 비만증, 그 다음에 혈압이 높은 것. 혈압이 높은 것은 무엇의 표현인고 하니 동맥 안에 경화증이 왔거나 아니면 동맥 안에 그 세포가 꼿꼿하니 굳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동맥 경화증은 고혈압은
신진대사 증후군의 하나로 들어가며 또 조금 더 확대하면은 당뇨가 이제 곧 따라오게 되겠죠. 이런 데서는요, 그 닥터 존 세바티라고 하는 의사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로마린다 대학에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하루 1 혹은 2, 하나나 2 온스, 그러니까는 호두 7개 내지 14개를 매일같이 주어서 먹게 했는데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16%가 내려갔는데 어느 기간 동안에 그랬냐면 단지 2달 동안에 그만큼 나쁜 콜레스테롤이 내려가는 그런 현상을 나타냈는데, 그 다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고 볼 적에요, 여기에 호두에 있는 필수 지방산인 리놀릭 애시드하고 리놀레닉 애시드가 바로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는 일을 저하시켜 주는 일을 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하는 결과로 그렇게 나쁜 콜레스테롤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필수 지방산을 보충하고 마저린, 식물성 유동성 기름을 산소를 압축시켜서 집어넣으면서 고형인 버터를 만들어내는 게 마저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버터 혹은 소시지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호두를 그 대신 먹였을 때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고 좋은 것을 알지 못했던 연유는 지방이 이 나무에서 나오는 견과류 중에서도 지방의 함량이 너무 많고 칼로리가 너무 높고 그렇기 때문에 미처 이 식품이 체중 과다라든가 이런 지방으로 인한 퇴행성 질환의 치료작용, 물론 예방은 물론이고 치료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근자에 이렇게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마 제 강의를 듣는 분 중에 며칠 전에 제가 전화로 상담한 뉴욕에 계신 어떤 분은 중성 지방도 높다고 하셨는데 아마 그런 분은 이 호두를 장복하시면 중성 지방이 제대로 정상으로 돌아오고, 중성 지방은 높아지는 것은 당뇨의 전구 증세의 하나입니다. 당이 처리가 되지 않을 때에 중성 지방을 만들어서 지방세포에다 저장해 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호두는 당뇨 환자에게 추천할 만한 아주 좋은 식품이라고 이렇게 리서치를 한 학자가 그렇게 딱 고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당정당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당정 인슐린이 정상화되는 건 아니지만 심장 혈관이 이렇게 좋아진다는 것은 당뇨로 인하여 합병증이 오는 것을 예방한다는 것입니다. 당뇨 환자는 합병증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당뇨의 합병증은 눈에 오는 거, 심장 혈관으로 인하여 오는 고혈압, 그 다음에 또 중풍, 또 심장마비, 또 신장, 콩팥에서 부전증이 오는 거, 그 다음에 신경에 무릎 밑으로 다발성 신경염이 오는 거, 이런 것이 다 호두에서 예방 처리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식품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암에 있어서는요, 항암 작용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 호두에 여러 가지 종류의 항산화제가 있습니다. 항산화제는 한 가지만 있어서 항산화제의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복숭아에
비타민 C가 있는가 하면 비타민 E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바이타민 A의 전구 물질인 베타 캐로티노이드가 있죠. 이것이 세 가지가 다 항산화제인데 이것이 같이 들어가서 같이 협력하여 일을 할 때 보다 더 유익한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요즘은 학자들이 알게 된 것이 한 가지만이 아니라 몇 가지가 같이 들어가면은 거기에 따라서 좋은 일들을 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양배추가 왜 동맥경화증을 치료하는 것이냐 하면은 양배추에는 바이타민 A, 바이타민 C, 그다음에 캐로티노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이타민 E도 있고요.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항산화제로서. 그다음에 또 발견하지 않은 파이토메디슨. 예. 이것도 마이크로 뉴트리언트, 아주 미세한 영양소로서 근자에 이것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학자들이 증명을 해내는 물질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바이타민들을 해냈고 광물질, 중성 광물질, 현대에 와서는 파이토 메디슨, 파이토 케미칼이라고도 하고 파이토 누트리언트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아주 미세한 영양소들인데 이것이 다 모든 퇴행성 질환을 치료 내지는 예방을 하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암 작용이 바로 이 항산화제가 여러 가지 종류의 항산화제가 있는가 하면은 항염 영양소가 여기 있는데 항염 영양소의 원료인 필수 지방산 리놀릭 애시드하고 리놀레릭 애시드에 오메가3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들어가면은 우리 몸에서 이것에서 의해서 이 물질, 이 성분에 의해서 프로스타글란딘 시리즈 1, 2, 3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약국의 감초처럼 우리 몸을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조화를 이루고 조절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항염증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항염증 작용을 하는 이것이 굉장한 우리 몸에 유익을 주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동맥경화증도 하나의 염증이고요. 골다공증도 하나의 염증이고요. 또 많은 것들이 관절염도 그렇고요. 많은 퇴행성 질환은 우리 몸에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필수 지방산이 들어가서 특히 오메가3가 들어가면은 프로스타글란딘이 활발하게 일을 해서 그것들이 필요에 따라서 우리 몸에서 좌우로 조절을 하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암 작용 말고 항염증 영양소로서 들어가는 것은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의 뼈를 튼튼하게 해서 골다공증 혹은 골연증, 오스테오말레시아라고 해서 뼈의 세포가 말랑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기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지방이 허두에 많다고 했는데요. 얼만큼 많은 거니? 61.9%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많은 부분은 다 필수 지방산, 내가 말씀드린 리놀릭 애시드하고 그것이 32%나 되고요. 그 다음에 리놀레릭 애시드는 6.8이나 되는데 이것이 오메가3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gamma 리놀릭 애시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지방이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말씀드린 그런 모든 것을 치료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그 효과를 지닌 것이고 지방이 많다고 해도 소화가 용이하고 왜냐하면 여긴 또 레시딘이라는 물에 용해되는 것도 같이 겸해 들어가기 때문에 대단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메가3는 모든 우리 세포에 그 6조 이상이나 되는 그런 그 세포의 모든 것은 겹겹이 막이 있는데 그 막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를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종류만 해도요, 이 지방이 들어가서 우리 심장 세포에서 산화될 때 필요한 것을 자기가 몽땅 다 가지고 들어갑니다. 누가 이거를 정제해서 흰쌀이나 흰밀가루나 설탕처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천연에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온전한 통짜 그대로이기 때문에 균형이 딱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진대사에 필요할 모든 비타민 1, 2, 3 그리고 비타민 B6, 피리독신이죠.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튼튼하게 하고 심장의 기능을 아주 힘차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든 원료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그랬고요. 비타민 B6 같은 거는요, 피리독신은 뇌신경세포 신진대사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B6가 부족하면은 암을 일으킵니다. 냉동에서 3개월 이상을 머무르면은 비타민 B6가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광물질도 마그네슘, 칼슘, 그 다음에 중성 광물질로서는 징크, 그 다음에 그 카퍼, 이렇게 아주 망가니즈까지 좋은 것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이 못 되고 메치온이라는 하나가 부족한데 전곡 식사와 같이 호두를 겸해서 잡수시면 통밀이나 보리, 그 다음에 현미 이런 통곡식과 같이 하면은 그것이 서로 맞아서 그 완전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곡식에 부족한 것은 호두가 가지고 있고 호두에 없는 메치오닌은 전곡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떻게 호두를 사나. 호두는 껍질 있는 거를 대개 12월 달에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시는 게 좋고, 껍질이 깨어졌거나 아니면 색이 변했거나 하는 것은 잡수시면 안 되고 아깝게 생각지 말고 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크래커로 껍질을 까셔서 공기가 밀폐하는 데다가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6개월이 보관이 되고요. 프리저에 보관하시면 1년이 보관이 됩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물에다가 불렸다가 그거를 깨끗이 씻어서 오전에 3분의 2, 그러니까 하루 1언스를 잡수실 적에 반쪽짜리를 7쪽 내지 9쪽은 아침에 잡수시고 저녁에는 한 5쪽 그런 정도를 잡수시면은 하루 1언스를 잡수시면 심장 혈관 질환과 우리 뇌의 기능에 더할 수 없는 좋은 결과를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고, 치아가 안 좋으신 분이나 어린아이나 노인에게는 이것을 물을 조금 넣어서, 그러니까 물에다 불린 후에 그거를 곱게 분쇄기에다 그 베이비 푸드 만드는 것 같은 블렌더에다가 가시면은요, 크림이 되는데, 이 크림을 야채를 찍어 잡수시든지 야채 뿌려 잡수시든지 아니면 밥을 잡수실 때 조금씩 곁들여서 잡수시면 아주 좋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게 되기를 고대하겠습니다.